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7차 시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에 충돌하면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물질마다 저항이 다를 수 있다. 또 전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전선, 물질이 길어지게 될 경우 길어지는 그 구간을 지나면서 전자는 원자와 더 많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 물질이 만약에 두꺼워졌다, 전선이 두꺼워진다면 전선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류와 전압, 저항 간의 관계를 밝힌 법칙을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전압에는 비례합니다. 하지만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다시 공식을 변형시키면 V는 IR, R은 I분의 V, 이렇게 해서 옴의 법칙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한 그 회로에 대한 분석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다소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기호와 단위를 헷갈려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지금 이 회로도 문제를 풀 때는요, 전체 값인지 부분 값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게 어려울 경우 이제부터 막 헷갈리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지금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했는데,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보이나요? 반듯한 전선 말고 구부러진 전선. 예, 이 부분입니다. 저항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줄로 이렇게 연결한 연결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저항이 역시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의 양 끝을 이어줍니다.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의 양 끝을 이으고 걔를 전선에 나란하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류가 흘러가는데 중간에 길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줄로 그냥 한 번에 연결되면 직렬이다. 전류가 전선을 따라 흘러가는데 길이 두 개네,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나중에 합쳐지네, 이렇게 길이 나뉘어지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병렬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항을 지금 두 개를 연결했는데요. 직렬로 연결할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데, 그 부분을 기호와 전체와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호를 먼저 해석하셔야 되는데,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전류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I라고 쓴다, 기호로. 그 다음에 전압이라고 한글로 쓰는 거 대신에 V라고 쓴다고 했고, 저항이라고 한글로 쓰지 않고 라지 R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선생님이 쓴 거 전류 I, 전압 V, 저항 R, 이 아이들은 모두 다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전체와 부분을 표시할 텐데요. 지금 여기 건전지 있는 부분에 V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V 옆에 조그만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 저항 두 개 밑에 첫 번째 저항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V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어요. 옆에 이렇게 1, 2 숫자가 붙은 건 부분이고요. 옆에 숫자가 없는 것은 이 회로 전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건전지에 표시된 V는 V니까 전압이고요. 전체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를 I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I 옆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무슨 전류? 전체 전류,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 전압, 전체 전류. 전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첫 번째 저항을 만났어요.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류가 빨리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세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체 전류와 이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두 번째 저항에 흐른 I2는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흐르는 물을 전류에 비유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럼 이거는 도선이 아니라 파이프, 여기 흘러가는 게 전류가 아니라 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부터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지나갑니다. 수도관 파이프가 하나예요. 관이 찌그러지고 구부러지긴 했지만 물은 여하튼 흘러가요. 반듯하게 구부러진 곳으로 또 지나갑니다. 즉 중간에 길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했었던 물의 양이 이 부분을 지나갈 때 물이 늦게 흘러가는 것 뿐이지 원래 출발했었던 물의 양이 그냥 다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를 전류 대신에 선생님이 물 10리터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물 10리터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저항 부분 지나갈 때는 물이 줄어들까요? 10리터의 물이? 아니죠. 중간에 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갈 때도 물은 10리터가 흐르고 여기 지나갈 때도 10리터가 흐르고 다시 되돌아온 양도 10리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즉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즉 처음 흘렀던 전체 전류나 첫 번째 저항에 흘러가는 I1이나 두 번째 저항에 흘러가는 I2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병렬 연결 한번 볼게요. 물 가지고 선생님 전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항 R1, 두 번째 저항 R2가 있습니다. 얘는 V니까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전체 전압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전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I가 전류입니다. 근데 전류 옆에 숫자가 없으니까 얘도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전체 전류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길이 두 개예요. 그래서 위로도 흘러가고 아래로도 흘러가야 돼. 즉 얘를 물 10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10리터의 물이 흘러오다가 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물이 나뉘어져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R1 방해하는 저항이 R2 방해하는 저항 두 개가 만약에 똑같다.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10리터의 물은 위로 5리터, 아래로 5리터로 흘러가면 되겠죠. 그래서 되돌아왔을 땐 역시 10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전류 대신에 I, 전압 대신에 V, 저항 대신에 R을 쓴다. 기호 알아두시고요. I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 전류, V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 전압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R1은 첫 번째 저항이라는 얘기고요. V1은 이 R1에 걸리는 전압, I1은 이 첫 번째 저항 부분을 지나가는 전류값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의 직렬 연결을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저항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전류값은 쉬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저항 각각의 저항은 R1, R2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는 I1, R2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한 전류 I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전체 전류가 흘러갑니다. 첫 번째 저항 지나갈 땐 I1, 두 번째 지나갈 땐 I2. 전압이 있습니다. 밀어주는 힘이에요. 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첫 번째 저항 지나갈 때 밀어주고 두 번째 저항 갈 때 밀어주고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전압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다 쓰고 나오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부터 할까요? 선생님 아까 물로 설명했었는데 첫 번째 흐르는 I는 전체 전류예요. 만약에 전체 전류가 10A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I1도 물과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10A, I2도 10A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즉 각각의 저항,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저항은 R1과 R2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습니다. 즉 전체 전류를 I라고 할게요.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1,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2. 그래서 이런 상태의 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 전체 전압이 있었는데 저항 두 개가 나누어서 그 전압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V에다가 선생님이 10V라고 쓸게요. 즉 전체 전압이 지금 현재 10V입니다. 그런데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저항 R1을
5옴이라고 하고 R2도 5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방해하는 정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0V가 출발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건전지 표시 보이나요? 길은 짝대기, 길은 선이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뭉텅이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0V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밀어주는 힘이 10V였다는 거예요. 다 쓰고 되돌아오면 이 끝은 0V가 돼야 돼요. 다 쓰고 들어옵시다. 어디에서? 저항값에서. 그런데 저항 R1과 R2는 지금 방해하는 정도가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똑같이 들겠죠. 즉 10V에서 여기서 5V를 쓰고요. 나머지 V2에서 5V를 쓰고 되돌아오면 0이 되는 겁니다.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라는 얘기는 얘는 지금 저항이 같으니까 이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5가 아니고 이 저항값을 선생님이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저항을 4옴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6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가 더 방해하는 정도가 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0V의 전압에 의해서 밀려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V1 얼마큼을 밀어주면 될까요? 비례해서 밀어준다고 했어요. 10V를 여기에서 다 써야 돼요. 그러면 V1은 몇 볼트? 그렇죠. 비례해서 4V. 6옴에는 6V를 쓰고 되돌아오면 0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이 아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전체 전압 V는요, V1과 V2에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 저항입니다. 저항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저항 값은 첫 번째 R1과 R2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방해하는 정도로 따지면 여기에서 방해하는 정도 4옴, 여기서 방해하는 정도 6옴, 그럼 전체적으로 방해는 10옴 받은 거죠. 그래서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식을 보면요, 전류 값은 일정해요.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 I 값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V하고 R은요, 부분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을 더해 주시면 전체 값이 됩니다. 전류는 일정하고요, V하고 R은 부분을 더해 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항 하나 연결을 끊는데요. 그러면 여기 전선 부분을 싹둑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탁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회로에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썼던 것을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직렬 연결이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전류값이 일정하다. 나머지는 부분을 더해서 전체로 만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류를 I라고 했어요. 전체 전류 I는요,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0L가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0L, 여기서도 10L, 되돌아오는 것도 10L가 되겠죠. 즉 전체 전류 I는 I1과 I2가 같습니다. 즉 전류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전압하고 저항은요, 부분을 더해서 전체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럼 전압을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전압을 V1, 두 번째 전압을 V2,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저항,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 저항을 R2, 전체 저항은 R이라고 하면 R도 부분을 더해서 전체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예제 풀면 아, 그렇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전체 전류가 나뉜다. 전류가 나뉘어 흐른대요. 선생님이 전류를 물에 비유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림 볼게요. 여기는 전류를 10A, 물 10L라고 가정해보면 되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 10A. 그런데 가다 보니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도 흘러가고 아래로도 흘러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저항을 얼마로 할까요? 첫 번째 저항을 아까처럼 4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저항을 6옴이라고 할게요. 저항값이 다르네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10A가 내려왔는데 위로도 가야 되고 아래로도 가야 돼요. 근데 위에는 방해하는 정도가 4예요. 밑에는 방해하는 정도가 6이에요. 어머, 그럼 방해를 많이 하는 곳은 적게 흐를 수밖에 없죠.
없겠죠. 그럼 여기는 10A가 어떻게 흘러가면 될까요? 그렇죠. 비례하여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 저항이 큰 곳은 적게 간다는 얘기죠.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출발했던 10A가 위로는 6A, 밑으로는 4A 이렇게 나뉘어져서 적은 쪽에는 많이, 저항이 센 쪽에선 전류가 적게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 I를 식으로 나타내면 전체 전류 I는요, 첫 번째 6A 흘러간 곳, 두 번째 4A 흘러간 곳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을 합쳐서 전체 전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다. 이 부분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전압이에요. 아까 한 것처럼 전압을 선생님이 10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플러스 극에서 밀어줘서 나가는 게 10이고 마이너스로 들어올 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단자 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이라는 힘으로 밀어주는데 봐봐. 여기에선 지금 저항 두 개가 갇혀있어. 이런 칸 안에, 통 안에. 내가 툭 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는 여기 있는 판을 밀어주는 효과예요. 얘를 밀어주면 이 안에 갇혀있는 R1과 R2는 선택사항 없이 똑같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10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너는 저항이 작으니까 넌 세게 밀어주고 넌 저항이 작으니까 넌 뭐 약하게 밀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R1과 R2가 지금 갇혀 있어요. 같은 판 안에. 나는 10으로 밀었어요. 얘네들을 밀어주는데 전압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으로 밀었어요. 그럼 그 10으로 밀어준 건 R1도 10V를 받았다는 얘기고 R2도 10V를 받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밀려 나왔을 땐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R1과 R2 모두 내가 같이 밀어준 힘을 받습니다. 얘를 식으로 정리하면 전체 전압 V 아까 10V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R1에 걸리는 전압 V1, R2에 걸린 전압 V2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 V가 일정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머, 저항은 방해하는 정도야. 근데 저항을 많이 연결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항이 커져야지 왜 작아져? 이상합니다. 그럼 다시 회로를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는데요. 위아래로 저항이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 거는요. 얇은 전선의 전류가 흘러오다가 갑자기 전선이 두꺼워진 효과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병렬로 저항을 연결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은 전선이 굵어진 효과라서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겁니다. 두 개를 더 했는데 저항이 작아져야 돼요. 어떻게 두 개를 더 하는데 작아져야 돼? 뒤집어서 더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R분의 1 첫 번째 저항과 R분의 2 두 번째 저항을 뒤집어서 역수로 더해주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요건 이따 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병렬 부분은 외울 게 조금 많아요.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다. 이 부분도 솔직히 친구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데 저항을 막 갑자기 뒤집어서 막 역수로 더하래.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해서 R을 구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항 하나를 딱 연결을 끊어요. 만약 여기 위 부분은 선을 딱 끊잖아요. 그럼 위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왔는데 여기는 끊어져서 땡. 하지만 밑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을 아까처럼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병렬 연결하면 누가 일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압이 일정해요. 일정한 걸 제외하면 전부 다 부분 두 개를 더해서 전체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 I가 흘러갔어요. I가 흘러가다가 I1과 I2로 갈라졌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전압은요, 처음 전체 전압하고 얘네가 칸 안에 막 갇혀있기 때문에 두 개가 전압이 똑같이 받아진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항이 문제였는데요. 뒤집어서 역수로 더해주면 돼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정리하면 병렬일 때는 V, 전압이 일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분을 더하시면 돼요. 1, 2. 부분을 더하면 전체가 되는데 저항은 더해서 작아져야 돼요.
더했는데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역수로 뒤집어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R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로 뒤집어서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전국현의 실험과 계산 문제를 직접 융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원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데 전구 안에는 니크롬선이 들어있어요. 얘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전구를 이렇게 두 개 연결한 건 저항을 나란히 직렬로 연결한 거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전원장치 빨간색 플러스극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요. 전류가 흘러가니까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구가 하나였을 때 밝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아이와 똑같은 전구를 옆으로 서로 이어서 한 줄로 연결했어요. 이거 무슨 연결일까요? 그렇죠. 직렬 연결입니다. 플러스극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 불 켜고 여기 불 켜고 돌아오는데 왼쪽과 오른쪽 전구 밝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어떤가요? 그쵸. 두 개 연결하니까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냐는 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구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각 전구의 밝기는 아까 전구 하나 연결했을 때의 밝기보다 어땠습니까? 예, 어둡습니다. 어둡다. 그러면 왜 어두운지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서 선생님 I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전류라고 쓰시면 되겠죠? 전류의 세기가 작아져서 그렇대요. 왜 전류의 세기가 작아졌어?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지금 저항 하나 있을 때보다 저항이 두 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항을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커진 거죠. 전체 저항이 커진 거예요. 전류는 똑같이 전압은 똑같은데 저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전류는 적게 흐를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회로 전체의 저항이 증가됐습니다. 저항이 두 개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전류는 반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구의 불빛이 어두워진 겁니다.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준비했어요. 이제 계산까지 하면서 전구의 밝기가 왜 그런지 숫자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전압, V는 10V, 전압은 10V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항이 하나 있어요. 2ohm이래요. 그러면 전압 알려줬고 저항 알려줬으면 여기 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전류가 얘는 작게 흘러서 어두워진 거라며. 그럼 여기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압 알려줬고 저항 알려줬는데 지금 전류 안 알려줬어. 그럼 전류 I는 무슨 법칙? ohm의 법칙. I는 R분의 V 공식. 이거 모르면 곤란해. 앞에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럼 R은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2ohm이라고 알려줬으니까 2. V는 얼마예요? 10이에요. 2분의 10 그럼 얼마일까요? 그렇죠. 5A입니다. 즉 여기 플러스극에서 출발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꼬마 전구 지나갈 때 전류가 5A였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너무 갖다 써놨네. 몇 암페어? 그렇죠. 5A. 그래서 5A 때문에 밝기가 이렇게 빛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옆으로 가보면요. 전압은 10V예요. 근데 저항이 하나, 두 개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커진 거죠. 그러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 좀 전에 배웠어요. 즉 여기 지나가는 전류나 여기 지나가는 전류는 같아요. 근데 저항이 두 개니까 전체 저항은 4로 합쳐져야 되겠죠. 즉 여기 지나가는 전류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나 여기서 출발하는 전체 전류나 여기 지나가는 전류나 여기 지나가는 전류는 같아요. 왜? 얘는 무슨 회로니까? 그렇죠. 직렬 연결 회로니까. 식을 써보면 지금 전류 I를 구하는 건데 I는 R분의 V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식 보세요. I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I 옆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전체 전류예요. R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전류? 무슨 저항? 그치? 전체 저항. V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도 전체잖아.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R도 전체, V도 전체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R은 지금 현재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2옴, 또 다른 거 2옴. 근데 이거 R은 전체 값이니까 2 더하기 2 하니까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네, 4가 됩니다. V는 전원장치 안에 있는 게 전체 전압이니까 V. 4분의 10 하면 약분하면 얘는 2, 5 까면 2.5가 되겠네요. 2.5A. 그러면 아까 건 몇 암페어? 5A. 지금은 2.5A. 근데 이거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은 I나 I1이나 I2 똑같아. 즉 여기서 처음에 출발할 때 2.5A였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두 번째 여기 전구 지나갈 때도 2.5A. 요 두 번째 전구 지나갈 때도 2.5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5A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얘는 띵띵띵띵띵인데 얘는 띵띵띵 띵띵띵 요 정도 밝기밖에 안 낸다는 얘기예요. 밝기 차이가 숫자로 확 인지가 되나요? 그렇죠. 결론. 여기는 전류값이 적게 흘러요. 그러니까 전구가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이제 병렬 연결로 넘어가 볼게요. 전구의 병렬 연결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일 때는 아까랑 똑같아요. 전원장치 연결해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밝기가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 전구 두 개를 준비해서 전구의 양 끝을 서로 연결하고 회로에 나란히 연결한 거죠. 무슨 연결?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더니 그림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 전구 밝기 보여요?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같아요. 그렇죠.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얘 얘기하는 거죠. 얘 각각 얘네는 하나 연결했을 때의 전구 밝기와 어떻을까요? 같습니다. 같다. 각각의 전구에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하고 동일한 얘 무슨 연결이라 그랬어? 병렬 연결일 때 누구 일정? 전압 일정. 그러니까 즉 얘 하나 밀었을 때 걸리는 전압이나 얘네 병렬로 두 개 갖춰놓은 상태에서 밀었던 전압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야. 전압이 같으니까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렀겠죠. 전압이 밀어주는 힘이니까 밀어주는 힘이 같으니까 흘러가는 전류가 같았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보면요. 부분적으로 전구 각각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만 회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항을 두 개를 연결했는데 전선이 두꺼워진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작아진 효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항이 작아졌기 때문에 회로 전체에 흐른 전류는 커졌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아까 숫자로 했을 때 흘러갔던 이 전류보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보다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굵기로 표시해 볼까요? 이 정도의 전류가 흘러가면 얘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흐른 전류가 위하고 아래로 갈라져서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나중에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린지 모르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띠로리. 자, 요거 다시 아까 있었던 거 한번 반복해 볼까요? 전원장치에 V는 10V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전압은 10V, 저항 하나니까 R은 2. 그러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 흘러가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전체 전류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전체 값이니까 요거는 2, 여기는 10. 몇 암페어? 그렇죠. 5A.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음 출발한 전류가 5A. 하나, 둘, 셋, 넷, 다. 띵띵띵띵띵. 빛이 이렇게 빛났습니다. 병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전압 얼마? V는 10이에요. 전체 저항을 구해야 돼요. 근데 저항이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로 있어요. 병렬 부분일 때 전체 저항은 공식이 이래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R1 얼마예요? 그쵸? 2옴이죠? 2분의 1. R2 얼마예요? 2죠? 2분의 1. 뭔 소리냐고요? 얘가 R1이고 얘가 R2예요. 그러니까 R1 2 대신 여기다 2 넣고 2 대신에 R2에다 2를 넣은 거예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낚였죠? 2분의 2예요. 까면 1분의 1이에요. 1이란 얘기야. 즉 R분의 1이 1분의 1이야. 뒤집어야죠. 역수로. 따라서 R은 1옴이에요. 여기서 R은 누구? 전체 저항이 1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압이 10V예요. 그런데 얘네 두 개 합쳐서 합친 저항값이 2옴짜리 두 개를 연결했는데 병렬로 연결하니까 합친 저항은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체 전압 나왔고 전체 저항 나왔으니까 이제 누구 구하면 돼? 그렇죠. 전체 전류 I 구하면 되겠죠. I는 R분의 V예요. R 전체값 집어넣어야지. 얼마 계산한 거? 1. V 얼마예요? 10. 그럼 전체 전류 얼마예요? 10A예요. 여기서 지금 여긴 5A 흘렀는데 여기선 전류가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몇 암페어 흘렀다는 얘기. 이렇게 흘러서 나왔을 때 10A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10A가 흘러와서 여기서 두 개로 위로 아래로 나뉘어져야 돼요. 그런데 위에도 2옴이고 아래도 2옴이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같으니까 얼마씩 나눠 가지면 돼. 그렇지. 위로 5A, 밑으로 5A.
어떨까요? 얘 5A, 얘도 5A, 얘도 5A, 밝기 띵띵띵띵띵, 얘도 밝기가 띵띵띵띵띵, 얘도 띵띵띵띵띵 같을 수밖에 없겠죠.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드로메다가 있는 친구들 있어요. 집중하고 정신 차려주세요. 끝이 보입니다. 자, 전구 하나를 끊는데요. 지금 얘는 지금 띵띵 어떤 회로였어요? 옆으로 연결됐어. 이어서 한 줄로. 그렇죠. 직렬 회로였는데 여기 전선 끊어진 거 보이나요? 끊어졌더니 얘도 불이 꺼져요. 즉 직렬로 연결할 때는요, 한 개 연결 끊으면요 회로 전체가 다 나가게 됩니다. 즉 가전제품을요, 여러 개의 전구를, 만약에 전구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여러 개의 전구를 직렬로 전구 1, 전구 2, 전구 3 쭉 연결했는데 하나의 전구만 딱 깨지거나 고장해도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 볼게요. 병렬이에요. 즉 전구 두 개의 끝을 연결하고 얘를 나란히 연결한 거죠. 그런데 위에 거만 선이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밑으로는 전류가 흐르겠죠. 전구 하나 연결을 끊으면 걔만 전구가 꺼지고 밑에 회로는 불이 그냥 들어옵니다. 전기기구를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얘를 꺼도 얘는 켜진다라는 얘기죠. 직렬 연결을 어디다 쓰냐, 병렬 연결을 어디다 쓰냐, 과학을 써먹으려고 배우는 건데 일단 퓨즈부터 보겠습니다. 퓨즈 어서 많이 들어봤나요? 혹시 기가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퓨즈를 보면요, 여기 안에 굉장히 얇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녹는 점이 낮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이 지나가서 열이 조금 과하게 생기면 얘가 녹아서 툭 끊어져 버리는 게 퓨즈예요. 이 퓨즈는요,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뭔 소리냐고요? 전기 회로를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전기 회로가 있어요. 여기 건전지, 전원장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렇게 퓨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래는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열이 발생을 해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자와 충돌을 하고, 충돌하는 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전기기구를 많이 쓰면 열이 난다고요. 확인해 봤잖아요. 핸드폰 10분 쓸 때하고 1시간 붙잡고 있을 때, 1시간 붙잡고 나서 핸드폰 얼굴에 대면 어때? 뜨끈뜨끈하죠. 냉장고 뒤에 가서 만져봐. 뜨끈뜨끈하죠. TV 한 10시간 보고 나서 TV 전원 껐는데 TV 표면 뒤에 만지면 뜨끈뜨끈하죠. 즉 가전제품에 전류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전류의 열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전류가 많이 흐르면 과도한 전류로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전선이 후후 불이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퓨즈를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안전장치예요. 만약에 전류가 조금 10A만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100A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럼 이 100A 때문에 열이 엄청 나겠지.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여기 구리선은 멀쩡한데 퓨즈 안에 있는 전선은 녹는 점이 낮아서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게 사전에 미리 화재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기구에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센 전류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퓨즈가 녹아서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오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는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 퓨즈만 갈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퓨즈는 그래서 회로에 직렬로 반드시 가는 길가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장식용 전구가 있는데 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신기한 건 얘를 다 감아놓으면요, 얘네가 지네가 같이 번쩍이기도 하고 번쩍번쩍번쩍 빛나기도 하는데, 모든 전구가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전구 하나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전구 다 안 돼요. 직렬로 연결할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병렬을 언제 쓰냐 보면 우리가 진짜 딱 보니까 벌써 아는 게 나왔어. 뭐가 나왔어? 멀티탭이에요. 지금 여기는 3구짜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거는 드라이기, 요거는 노트북, 요거는 TV, 이해됐나요?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함께 연결해서 각 전기기구와 같은 전압이 걸리게 한대요. 지금 우리가 TV가 220V, 드라이기 220V, 노트북도 다 220V 같은 전압을 유지해서 써야 되거든요. 같은 전압이 같은 것은 무슨 회로의 특징이었나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같은 전압이 걸리겠죠. 즉 멀티탭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의 전기 배선 모두 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냉장고를 끄면요, 나머지 컴퓨터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거나 TV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원장치 하나만 끈다고 하면 얘네가 다 띠디디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냉장고 끄고 모니터 끄고 TV 끄고 하나씩,
건물의 전기 배선은 전부 다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보세요. 하나가 얘를 만약에 직렬로 연결하면 이 가로등 전구 하나 나가면 가로등 다 나가는 거예요. 깜깜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가로등이 고장나도 나머지 가로등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즉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병렬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지킵시다. 안전한 전기 사용.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전부 다 병렬로 연결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다가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요, 전체 저항값이 작아진다고 배웠어요. R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기억나나요? 아까 2옴짜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합쳤더니 끼케야 1옴밖에 안 됐어요.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져요. 전체 저항이 작아졌으면 전체 전류가 크겠죠. 전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이 많이 발생해서 과도하게 전류가 흘러서 열이 나면 화재가 날 위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에다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꽂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답게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 전체 전류가 커지고 과도하게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날 수 있거든. 꺼주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게요. 체크.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전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귀가 됐네요. 전구 한 개가 꺼지면 다른 전구는 역시 어떻게 된다? 꺼진다. 왜? 직렬이니까. 2번.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누구는 같다? 병렬이니까 전압이 모두 같다. 3번. 멀티탭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화재 위험이 있는데 그 까닭을 병렬 연결의 특징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라. 와, 이거 만약에 1회 고사시였으면 이거 서술형이었는데, 그죠?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병렬로 연결하면 각 전기기구의 연결이 모이는 전선에서 연결한 전기기구가 많아질수록, 말 되게 긴데 결론 이거예요. 전류가 커져. 물론 이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전류가 커진다 말 되기 전에. 그렇지.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커지고 전선이 녹아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 도전. 이건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점수를 주기 위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회로 딱 봅니다. 무슨 회로일까요? 두 개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머머 넌 무슨 회로구나. 직렬 나오는 순간 바로 누구 일정하구나.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옴하고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흐르래요. 각각 구하래요. 근데 이 문제 웃기지 않아요? 이거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야. 그러니까 누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즉 전체 전류 I나 I1이나 I2나 같다는 얘기니까 하나만 구하면 돼요. 왜?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떨 거야? 같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전체 전류 I는 R분의 V 전체 전류니까 언니들 보세요. I가 전체 전류예요. 그러면 여기 저항도 전체 저항, 여기 전압도 전체 전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림 딱 보아하니 저항이 몇 개야? 그쵸? 두 개예요. 하나는 2옴, 하나는 4옴. 첫 번째 R1, R2. 근데 방해를 2옴하고 4옴에. 그럼 이게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 일정하고 나머지는 다 더하라 그랬어. 그럼 2옴에다가 4옴을 더하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옴이 되겠죠. 이 밑에 6이 들어가면 돼요. 6옴. V는 얼마예요? 건전지에 있는 게 전체 전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2V. 6분의 12는 얼마예요? 2. 근데 지금 누구 물어봤어? 전류 I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단위는 2A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내가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건 이거는 2A는 전체 전류 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것을 각각 구하래. 근데 어때? 같잖아. 즉 여기 흐르는 전류도 2A, 여기 흐르는 전류도 2A. 처음에 출발한 전체 전류도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을 써라. 굳이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하세요. 그럼 얘는 몇 암페야? 2A. 얘도 2A.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2번.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전체 전압 아니고 2옴에 걸리는 부분 전압을 물어봤어요. 앞에 있으니까 이 2옴을 R1이라고 할게요. 얘를 R1, 얘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압은 공식이 어떻게 돼? V는 IR이에요. 벌써 안드로메다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부분 R1에 걸리는 전압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압도 전체 전압이 아니라 첫 번째 R1에 걸리는 전압 V1, R1에 지나가는 전류 I1, R1의 저항값 이렇게 세트를 맞춰줘야 돼. 깔맞춤. 그렇죠. 근데 이미 I1은 구했어. 얼마라고? 위에서 구했잖아. 2A. R1은 알려줘서 친절하게 2옴이라고.
그럼 V1 얼마예요? 띠로리 2 곱하기 2는 4, 단위는 볼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라고요. 아, 뭔 소린지 몰라? 전체하고 부분. 지금 2옴이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이 V1, VI1, R1, 미안해요. 부분 값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 전체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안드로메다 간 친구들이 있어요. 어서 나에게 돌아오세요. 우와, 병렬이야. 와, 짜증나. 어떡해. 똑같은 일 똑같이 해야 돼. 그치? 자, 회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V는 전체 전압 V가 6V예요. 저항이 병렬로 R1 써줘야지. 뭐 여기다가 첫 번째니까 널 R1으로 정하겠어. 널 R2라고 정했어. 저항이 2개야. 병렬이야. 병렬일 때 전체 저항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회로가 나왔어요. 문제. 3옴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어요. 띠로리 3옴에 걸리는 전압은 V1이겠죠. 여기에 걸리는 거 V2겠죠. 전체 전압은 V예요. 그런데 이거 무슨 회로야? 병렬 병렬. 이거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면 누가 일정해? V가 일정해. 이 V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 전압 V나 V1이나 V2나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 알려줬어. 어떻게? 문제 그냥 알려줬어. 얘 몇 볼트라고? 6볼트라고 그림에. 그럼 여기 이거 3옴짜리거든. 이거 6옴짜리거든. 3옴에 걸리는 것도 6볼트야. 왜? 병렬 전압 일정하니까. 얘도 6볼트야. 됐네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솔직히 V1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V1은 누구하고 같대? V하고 같대. V는 어떻게 알았어? 그림에 있어. 얼마라고? 6볼트. 그 정답. 얼마? 6볼트가 되겠습니다. V니까 V1은 6볼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 6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 전류, 6옴에 흐르는 전류, 6옴이니까 밑에, 이것도 전류긴 전류인데 이거 전체야 부분이야? 부분이잖아. 전류니까 뭐이라 그래? I라 그래. 근데 R2에 흐르는 거니까 R2에 흐르는 전류니까 I2를 구한 거야.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I2. 그럼 전류 공식 어떻게 될까요? I는 R분의 V야. 그런데 이거는 전체일 때야. 근데 나는 누구 구하래? I2. 그러면 여기도 R2. 그렇지. 여기도 V2 막 깔 맞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R2 얼마야? 6옴이라고 알려줬잖아요. V는 나 아까 다 알려줬잖아. 전체 전압이나 V1이나 V2 다 같다고 6볼트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전압 전류 I는 6분의 6. 1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로 흘러가는 전류가 1암페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문제 더 낼 수 있어. 야, 그럼 3으로는 얼마가? 방해를 6 할 때는 2암페어가 흘러가. 그러면 방해를 3밖에 안 하면 여기는 얼마 흘러갈까요? 2암페어 흘러가요. 왜냐면 하나 공식을 더 정신 나가겠지만 알려줄게요. V는 IR인데 I1, R1, I2, R2가 같아요. 갑자기 이거 나오니까 헷갈리지? 이거 얼마야? 모르지. 위로 가는 거 지금 그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얼마야? 3이야. 3옴. 여긴 얼마야? 1이라며. 여기는 6이야. 됐나요? 네모 곱하기 3은 1 곱하기 6. 그래서 이게 2A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형성평가나 문제 선생님 예시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특해. 이 막판 거 잊어버려. 이거 정리하지 마. 이거 했다간 더 헷갈려. 패스. 자, 오늘의 수업 핵심 다 했어. 미쳐 죽는 줄 알았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는 누가 일정하다? I가 일정하다. 병렬로 연결하면 누가 일정하다? V가 일정하다. 그 공식 써봐라면 쓸 수 있겠어? I는 I1, I2 같다. 그럼 나머지는 부분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V는 V1 더하기 V2. R은 R1 더하기 R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일정하다.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V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V는 V1, V2 같다. 무슨 연결? 병렬 연결. 빨간색이 아니네. 병렬 연결. 그럼 나머지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부분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I는 I1 더하기 I2다. 다만 띠로리 저항은요. 전선이 두꺼워진 효과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뒤집어 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과 회로와 기호와 단위와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부터 선생님이 노트 정리가 과제라고 얘기했었던 거 전달 못 받은 반 있겠죠? 과제입니다.
예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예쁜 그림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 과학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운 거 알기 쉽게 정리만 해서 등교 수업하는 날 노트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끝. 고생했어요.